집값이 비싼 화가가 된 거는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입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막 개발되잖아요. 압구정동 뭐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그러면서 그림값이 오르고 하면서 이중섭, 박수근의 그림값이 막 치솟아요. 그리고 80년대가 되면은 민족주의 정서가 이르면서 어떤 일간지에서는 민족적인 그림을 그려서 대척을 일제강점기 때는 대척을 당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족적인 화가로 이렇게 화가의 색채가 입혀지죠. 그리고 90년대에도 전시가 열리면서 이제 국민화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불운한 화가라던가 소외된 화가라던가 너무 그 화가의 가난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던 화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말고 생활의 노로서 화가로서 박수근을 좀 온전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 시실에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 거기에 명제표에 보면은 어떤 전람회에 출품해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 평론가들의 평가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그 위상을 가진 중견 작가였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박수근은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화가입니다. 작품을 판매한 수익이 가족들의 주요한 생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품이 많고, 그리고 또 비슷한 그림의 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두 번째 방에 있는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들을 보면은 작품이 굉장히 크고 작품의 어떤 성격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그림들과 달라요.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수근 하면 그냥 똑같이 홍당 얼마 이러면서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한 점 한 점 새롭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 전시 이후에 그러한 새로운 그 시각과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근 하면 너무 이렇게 수능적이고 너무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강한데, 사실은 본인의 작품 세계를 고수하면서도 또 작품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본인의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그 독특한 재질감, 마티에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었던 그 서구의 모더니즘과 추상표현주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자기 작품 속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회화의 방향과 당시의 어떤 주류를 적점을 찾아 나갔던 화가의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적인 서양화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지평을 넓혀놓은 낯선 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던 박수근의 전략, 이런 걸 좀 믿고 있게 앞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박수근, 박완서, 한영수 이 세 명을 통해서 평범함, 그리고 성실함, 우리가 흔히 예술이랑 좀 상반되는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이 평범함과 성실함이 가지는 가치, 이런 것을 박수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바로 박수근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의 한국, 이 시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록한 화가, 이렇게 좀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국민화가, 그냥 서민화가가 아니라 5, 60년대의 한국의 평범함의 가치를 잘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작가. 감사합니다. 이라고 하는 주제로 박수근의 학습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수근의 정체성은 복합화가,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월남한 피난민이라고 하는 육설주의의 가지고 박수근을 보여주고요. 복합이라고 하는 화가가
작가에게는 굉장히 취약성을 주었던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하나의 강점을 만드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1933년 19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 최초로 소개된 작품 중에도 있는데요. 박수근은 12살 때 밀레의 그림을 보고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광산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망하고 중학교에 진급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학력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학으로라도 이번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해야지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정말 집안 살림을 하게 돼요. 밥을 하고 빨래하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을 이제 보살피고 하느라고 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오드경 선생님이 이 박수근을 격려해주면서 화가가 되도록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수근이 타계하는 1965년까지 이 오드경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요. 1965년에 오드경 선생님께 보낸 도안장이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드경 선생님의 자제분들, 그 손녀, 손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게, 거주지가 계속 바뀌면서도 계속 친밀하게 교류를 했었고, 그때마다 그림들을 많이 선물하고 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작품도 오드경 선생님께서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그 자제분들에게 전해주어서 전시가 된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작품입니다. 1962년에 국제자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전시는 한일 교류전이었어요. 그래서 한해 앞서서 1961년에 일본에서 이 전시가 먼저 열립니다. 그런데 박수근 그림이 도난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게 그림을 도난당했으니 일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수근은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답답한데요. 내 그림을 누군가가 너무 갖고 싶고 돈은 없으니 훔쳐갔을 텐데 내 그림을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열린 이 두 번째 전시에는 그림을 새로 그려서 출품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가 똑같은 도상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이것과 유사한 도상들이 여러 점 소품으로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보다 한 해 앞서서 똑같이 그린 작품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 작품은 비슷한 그림들 중에서도 가장 크기도 크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 안에 얼마나 복잡한 그 나무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흐리는 그 복잡한 나무 가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지들을 골라서 화면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이 가지를 도구로 이 화면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화면 운영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 굉장히 정제되고 완성된 그 그림의 어떤 톤과 질감과 형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갖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테리얼을 중요하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는데요. 이 박수근 작가는 작품을 그릴 때 가로로 물감을 쌓고 또 세로로 물감을 쌓고 또 가로로 쌓고 하면서 층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게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쌓으면은 서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다음에 계속 쌓으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물감들이 덩어리지기가 시작한대요. 근데 먼저 형태를 그리고 이제 그림은 톤을 다듬겠죠? 근데 이 톤을 다듬으면서도 이 기본적으로 그렸던 형태는 살리면서 톤을 만드는데, 그래도 이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선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작품들이 똑같은 공정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톤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선이 휙휙 지나가는 그런 다감한 필선의 작품들이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떤 작품들은 톤이 다 만들어지면서도 그 선이 지나간 자리를 그냥 그대로 둬서 아주 크게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하면은 그 안에 골짜기가 생겨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골이 패여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선을 쌓고 바탕을 마르고 필선을 살리면서 바탕을 만들고 다시 필선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되면서 이루어진 작업 같은데요. 이 62년이면은 이미 박수군이 그림을 만드는 어떤 그 형식 화법에서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성적인 면이나 이 재료를 다루는 면에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고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